변압기의 이론 및 특성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직류기에서 등가회로 그렸고요. 동기기에서도 등가회로 그렸습니다. 변압기도 우리가 이 변압기의 특성을 해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가회로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가회로를 그리고 1, 2차 변환까지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보세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N극, S극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이 있었죠. 전기자 권선이 있는데 이것을 등가회로로 그렸을 때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그 다음에 분권 같은 경우는 계자 해서 이런 식으로 등가회로를 그렸습니다. 직류기에서. 그러면 변압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등가회로를 그립니다. 보세요. 변압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러한 그림은 안 그리죠. 앞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등가회로를 그립니다. 보세요. 실제 변압기에 권선과 철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봅니다. 보세요. 첫 번째 1차 측. 1차 측에 뭐가 있을까요? 1차 측에 권선 자체의 저항과 권선 감겨있죠. 그러면 권선에 의한 리액턴스가 있는데 1차 측 저항과 1차 측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측 있습니다. 2차 측의 저항과 2차 측의 리액턴스도 R2와 X2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한 부분, 두 부분, 나머지 한 부분은 뭘까요?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철심 자체입니다. 이 철심, 철덩어리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철덩어리는 우리가 보세요. 1차 측 저항과 리액턴스와 2차 측 저항과 리액턴스는 직렬로 연결할 때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타내고요.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타내는데 병렬로 나타낼 때는 뭐로 나타낸다?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 리액턴스의 역수는 서셉턴스입니다.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드미턴스죠. 즉, 이 철덩어리 자체를 어떻게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 나타냅니다. 우리 철덩어리는 1차 측, 2차 측 구분이 아니죠. 전체 한 덩어리를 전체 컨덕턴스와 전체 서셉턴스 얘네들을 합쳐서 어드미턴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보세요. 1차 측 저항과 리액턴스 그 다음에 2차 측 저항과 리액턴스 그래서 R1, X1, R2의 X2입니다.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먹은 거 있죠? 철심 자체에 컨덕턴스, 서셉턴스 우리가 얘는 직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고 그 다음에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권선이 아니고 철덩어리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병렬로 구분해줍니다. 즉 저항과 리액턴스가 아닌 기호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병렬로. 그래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합해서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리고 1차 측에 들어가는 전압 V1, 2차 측에 나오는 전압 V2,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 그 다음에 철덩어리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0라고 합니다. I0. 철덩어리에 흐르는 전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철덩어리 중에서도 저항 성분인 컨덕턴스로 흐르는 전류를 II.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부분인 서셉턴스로 흐르는 것을
I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요 등가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째로 그려놓고 외우기보다는 각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각 부분을 따로 외우시는 거. 그 다음에 따로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합해 주시면은 외우기나 뭐 이해하기나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목적이 요거고요. 목표가 요거고, 교재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험은 무부하 전류만 존재합니다. 무부하 시험. 볼게요. 변압기에서, 아직은 제가 등가 회로를 그리는 도중이니까 그림 그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무부하 시험은 뭐냐면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2차 측 전류 I2가 무부하니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무부하면 부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2차 측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있죠. 권수는 I1분의 I2예요. I1분의 I2. 그러면 I2는 NI1이에요. I2는 NI1인데 무슨 말이냐? I2가 0이란 말은, 얘가 0이란 말은 I1도 0이라는 겁니다. 맞죠? 즉 1차 측의 전류가 0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변압기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것에도 그랬지만은 부하를 연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동기에서 축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0은 아니죠. 축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갑니다. 전동기도 회전을 해요. 즉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 이 전류의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교류니까요. 한번 이렇게 했다가 한번 이렇게 흐르니까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등가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보세요. I2가 0이면 여기에 흐르는 I1은 0이 맞습니다. I1 다시 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입니다. 이 전류가 0이면 이 전류는 0이에요. 그러면 1차 측에 V1을 인가하죠. 그러면 이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입니다. 그러면 V1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V1을 가했으니까 전체 임피던스 성분이 있으니까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어디로 흐르느냐면 얘가 0이니까 전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죠. 이렇게 흘러버리는 겁니다. 맞죠?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넣어준 전류는 전부 이쪽 철덩어리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때 전류를 I0라 하고, 이 I0를 뭐라고 한다? I0를 뭐다? 무부하 시험했죠. 무부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로 했을 때 흐르는 전체 전류 I1은 I0가 됩니다. 따라서 이 I0를 우리가 무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무부하 전류. 즉 무부하 시험을 하면은 2차 측 전류가 0이고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0이란 거예요.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0이면은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체 전류는 전부 무부하 전류가 되는 겁니다. 무부하 전류.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죠.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저항 성분이에요. 저항 성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철덩어리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철덩어리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일까요? 철덩어리에 전류 흐르면 안 되죠. 맞죠? 근데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도 이 철덩어리에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전류가 뭘 해요? E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철손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I라고 해요. I가 무슨 뜻일까요?
아이언, 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I를 우리가 철선 전류입니다. 철선 전류. 철덩어리에 흐르는 전류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부분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파이라고 합니다. 이 전류는 어떤 걸 할까요? 파입니다. 자속이요. 자속. 즉 철선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I파이의 성분의 전류는 이 변압기 철덩어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자속 발생시키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II 철선 전류 성분이고, 그 다음에 I파이 자화전류라고 합니다. 자화전류. 얘는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 그래서 보세요. 요번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V1을 입력을 하면은 얘가 컨덕턴스고 얘가 서셉턴스가 합해서 어드미턴스입니다. 컨덕턴스, 서셉턴스와 어드미턴스. 그때 무브할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0를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여자가 뭐예요? 자석을 공급합니다. 자석 공급하는 전류인데 이 여자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철선 전류와 철선을 발생시키는 철선 전류 II와 그 다음에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화전류 I파이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덩어리 부분의 등가회로요. 철덩어리 부분 있죠? 그 부분의 등가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관계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I0는 II, 얘는 저항 성분입니다. 저항 성분이고 플러스 J의 I파이죠. 리액턴스 성분이죠. 리액턴스 성분입니다. 그러면 교재는 벡터도 한번 그려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V1을 입력해준 전압이 있죠. V1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V1이 이렇다고 합니다. V1의 방향이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얘는 저항 성분이고요. 얘는 자속 L 성분입니다. 그러면 저항 성분의 전류 II는 저항만 있을 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죠. 따라서 II는 이렇게 됩니다. II는요. 그 다음에 I파이는 얘는 전압이고요. 전압이고 I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L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L에 흐르는 전류 맞죠? 그러면 L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집니다. 지상 전류죠. 따라서 I파이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이렇게. I파이입니다. 그러면 I0는 R과 리액턴스 성분이니까 얘는 어떻게? 합해서 전체 전류, 전체 여자 전류 I파이는 I파이가 아니고 I0죠. 여자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I0의 크기를 구하면 II의 자승 플러스 I파이의 자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할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서 용어 정리를 하면은 교재에서 등가회로 무부하 시험에 의한 등가회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자 전류는 무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기 기기 시간에 전류의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우리 1장부터 해서 뭐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도 뭐 직권 계자 전류, 뭐 분권 계자 전류 이런 것도 있고 무부하 전류, 뭐 단락 전류 하고 여기에서 나온 거 뭐예요? 여자 전류, 철선 전류, 자화 전류 이런 전류의 종류만 10개가 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 기기가 자신 있어져요. 네, 용어를 숙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자 전류는 무부하 전류입니다. 이거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전류 확인하고 무부하 전류입니다. 왜? 여자 전류는 부하가 있거나 부하가 없거나 발생하는 거예요. 무부할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부하가 있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하가 있을 때는 여자 전류 플러스 알파입니다. 즉 무부하할 때 흐르는 전류에다가 부하할 때 흐르는 전류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부하할 때 여자 전류가 부하할 때 여자 전류와 같습니다. 그 값은 같아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러한 관계가 됩니다. 요러한 관계가 되고, II는 철손 전류로서 뭐다? 철덩어리에 열을 발생시키는 철손을 발생시키는 전류 II고요. 그 다음에 자화 전류는 다른 역할 없어요. 순수하게 철심의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전류입니다. 예,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은 외우시기보다는요, 이거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는 거죠. 제가 직무계 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 하나하나 외우면 헷갈려요. 최대한 등가 회로를 그려서 그 등가 회로로부터 끄집어내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손 전류는 보세요. 철손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흐르는 전류인데, 지금 철손 전체 전류를 PI라고 했을 때, 우리 철선은 뭐요? 철선은 히스테레시스선 플러스 와류선입니다. 히스테레시스선 플러스 와류선을 합쳐서 철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 컨덕턴스 G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우리가 P는 VI니까 I는 V분의 P죠. V분의 P인데,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손실이 PI라고 했을 때, 철손이 PI라고 했을 때, 이때 전압은 뭐요? 이 V1이 그대로 여기 걸리죠. 병렬이니까 V1이 그대로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V는 V1이고요. P는 뭐요? P는 이 부분의 전력이니까 PI가 됩니다. PI. 예. 병렬이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병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G고 B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병렬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V1이고 이 부분의 전력이 PI라고 하면은 그리고 요게 푸른 전류를 II라고 하면은 II는 V1분의 P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철심에는 있죠. 우리가 2장에서 동기기 2장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 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철심 자체가 포화가 잘 됩니다. 포화가 잘 돼요. 그래서 철심에는 자기 포화도 있고 히스테리시스 현상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여자 전류 이 I0에는 3고조파가 가장 많이 포함됩니다. 3고조파 I3 기본파에 비해서 주파수가 3배가 되는 3고조파 성분이 여자 전류에 많이 포함된다. 이런 부분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부하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부하 시험인데, 무부하 시험은 여자 어드미턴스와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보세요. 지금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합해서 Y라고 하는데, Y가 뭐예요?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인데, 여자 전류에 의한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어드미턴스라 해도 되고, 요 여자 전류에 관계된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즉,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컨덕턴스, 서셉턴스 등을 통해서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선이 있죠. 지금 보시면 철선은 뭐예요? 철선은 철선 전류와 입력 전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자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철선, PI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내포되는 거예요. 여자 어드미턴스 안에는 컨덕턴스와 서셉턴스가 포함되고요. 철선을
우리가 전체 변압기에서 손실하면은 철손과 동손이에요. 그 중에서 철손을 이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어드미턴스는 뭐다? 컨덕턴스 플러스 J의 서셉턴스예요. 이것을 벡터적으로 풀면은 어떻게 돼요? 크기는 컨덕턴스의 제곱 플러스 서셉턴스의 제곱,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덕턴스 G는 이 그림상에 의하면, 이 그림에 의하면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 G는 V1분의 II죠. 컨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V1,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 II니까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인데 컨덕턴스는 역수니까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그런데 II는 뭐야? V1분의 PI죠. II는 V1분의 PI니까 II 대신에 V1분의 PI 대입하면 V1분의 1 곱하기 V1분의 PI 대입하면 V1의 제곱 분의 PI. 컨덕턴스는 이러한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제가 뭐 다른 공식도 있지만은요, 시험에 종종 나오는 공식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공식. 어드미턴스 이렇게 구하고요. 컨덕턴스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험.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부하 시험에서 어드미턴스와 철손을 알 수가 있고, 어드미턴스와 컨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은 이러한 공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무부하 시험 다음에 하는 것이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이에요. 예. 봅니다.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부연 입력했을 때 부하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 변압 2차지 실제 부하를 연결한 겁니다. 실제 부하를 연결하면은 무부할 때는 여기에 흐르는 I2가 0이었지만 부하를 연결했죠. 그러면 여기에 흐른 전류가 0이 아닙니다. 부하로 전류가 흘러요. 따라서 실제 흐른 전류가 0이 아니게 되고, 단락 시험은 뭐예요? 단락 시험은 동기기 할 때 했지만 이 부분을 쇼트 시키는 겁니다. 쇼트. 그럼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0이 되니까 IS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어서 얘가 0이 되면 이론적으로 IS 했을 때는 이 단락 전류는 굉장히 큰 전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류. 네. 근데 단락 전류는 굉장히 큰 전류니까 부하 시험, 부하를 연결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도 그렸던 것 중에서 순서는 마음대로입니다. 순서는 마음대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이해가 나을 겁니다. 이렇게 부하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입력 전압 V1을 주면 여기에 I1이 흐르고요. 여기에 부하로 I2가 흐릅니다. 부하 시험이니까 흐릅니다. 그리고 앞에 썼죠? 1차 권선에 의한 R1과 X1, 2차 권선에 의한 R2와 X2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다시라고 합니다. I1 다시라고 하면은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I2에 의해서 여기에 I1 다시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0는 말씀드렸지만 I0는 부하가 있든 부하가 없든
달라기는 간에 이 I0는 항상 똑같은 전류가 무부하 전류입니다. 무부하일 때 전류가 부하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I0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1은 I0, 벡터적으로 I0 플러스 I1 다시가 흐르게 되는 거죠. I1 다시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일 때는 I1은 I0 플러스 I1 다시가 1차 측에 흐르게 된다. 요런 거고요.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일단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무부하 시험일 때 구했죠. 무부하 시험일 때 구했으니까 부하 시험은 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 시험에 의한 등가 회로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R1과 X1, R2와 X2 이것이 부하 시험일 때 등가 회로고요. 얘는 지금 부하 시험과 혹은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혹은 단락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등가 회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근데 어렵지 않죠? 1차 측 권선이 있습니다. 1차 측 권선의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을 뺀 것이고 2차 측의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을 뺀 거예요. 그것을 측정한 겁니다. 뭘 통해서? 뭐 부하 시험, 단락 시험, 권선 저항 측정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교재를 보면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 같은 경우는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 부하를 연결한 거, 단락 시험은 쇼트시킨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부하 전류와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합니다. 부하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부하 전류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임피던스 있죠. R과 X가 뭐예요? 임피던스죠. 얘를 Z1, 얘를 Z2라고 하면 임피던스와 그 다음에 부하 전류 구합니다. I1을 알고 있으면 보세요. 요 부분 I1의 제곱 곱하기 R 있죠. I1의 제곱 곱하기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은 얘는 저항에서의 손실입니다. 전력이요. 저항에서 변압기 권선의 저항에서 손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그래서 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동손과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교되죠. 우리가 앞에서 무부하 시험으로는 철손과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뭐다? 동손과 임피던스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도 반대되는 개념, 철손과 동손이 반대되는 개념,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는 당연히 반대죠. 예.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을 각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변압기 등가를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는 복잡하죠.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류기의 등가 회로는 뭐 직류기의 전기자 저항, 계자 권선 해서 등가 회로를 그렸는데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최종적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철손 부분은 있죠. 한 덩어리죠. 그래서 보통 1차 측에 하나만 그립니다. 1, 2차 측 나눠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1차 측에 하나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R1, X1, R2, X2, G0. 예. 우리가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여자 어드미턴스 부분이라고 해서 G0, 무부하라고 해서 제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0 해서 Y0입니다. Y0. 그 다음에 입력되는 전압을 V1, 입력되는 전압 V1, 여기에 걸린 전압을 E1. 처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V1과 E1이 이상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하지만 V1 넣어주면 여기에 전압 강화 등이 있기 때문에 V1과 E1이 실제로는 달라요.
이상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으면 이상적인 변압기로 보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V1과 이온이 같다. 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안 해요. 말이 있으면은 고려해주고 말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E2, 얘가 V2입니다. V2. 네. 그 다음 전류 보는데 전류가 뭐 기호는 교재에 따라 다르고 책에 따라 다르고 시험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다시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0 I0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하기 때문에 방향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건 뭐냐? R과 X는 얘는 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하. 이 부분은 변압기 내부가 아니고 변압기에서 연결하는 부하의 저항과 부하의 임피던스를 얘기합니다. 그렇고요. 얘를 합해서 2차측 임피던스 Z2, 얘를 합해서 1차측 임피던스 Z1에서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직류기의 등가 회로, 동기기의 등가 회로가 제일 간단했죠. 그리고 변압기의 등가 회로인데 변압기 등가 회로 얘는 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변압기와 유도기입니다. 변압기 다음에 우리 4장에 있는 유도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도 그렇고 유도기도 그렇고 모두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했대요. 그 말은 유도기의 등가 회로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도기 할 때는 따로 등가 회로 얘기 안 해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유도기의 등가 회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유도기에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변압기에서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유도기에서 할 필요 없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즉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무부하 시험에서 구한 것 그리고 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에서 구한 것을 어떻게 합한 거죠. 더합니다. 더해서 이러한 전체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변압기 임피던스에 환산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보세요. 요거를 봤을 때 해석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기적인 회로가 있고 자기적인 회로가 있어요. 회로 이론에서 하는 것은 전기적인 회로입니다. 전기적인 회로. 그런데 요 부분을 보세요. 전기적인 회로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가 지금 구분되어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전기적인 회로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우리가 자기적인 회로라고 합니다. 자기적인 회로. 즉 실제 여기에 이 사이에 뭐다? 자속이 공급되죠. 이원에 의해서 자속이 E2에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적인 회로에서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적인 회로를 어떻게 전기적인 회로로 바꾸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봅니다.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이상적이라고 보고 제가 여기에 100V를 줬습니다. 100V. 그 다음 권수비가 10대 1이래요. 10대 1. 10대 1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권수비가 10이고 이때 권수비가 1이라고 하면 이상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의한 전압 강화 등이 있겠지만은 무시하고요.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100V를 가해줬으면 10대 1이면 여기 얼마? 10V가 걸리죠. 10V. 맞죠? 100V, 우리가 권수비 A는 10인데 이것이 V2분의 V1입니다.
그래서 V2가 10이고 V1이 100이어야 권수비가 10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얘가 지금 자기적인 회로라서 해석이 바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적인 회로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전기적인 회로가 되죠. 맞죠? 이건 누가 뭐래도 RL로 연결된 전기적인 회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버리면은, 보세요. 100V였는데, 여기 100V죠. 무시한다고 하면 100V입니다. 권수비가 우리가 10대 1이고 뭐고 간에 100V. 그러면, 여기 얼마? 여기 10V죠. 말이 안 되죠. 권수비가 10대 1이고 100V, 10V인데, 지금 여기 높이는 100V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높이는 10V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자기적인 회로를 전기적인 회로로 변환하는 것을 변압기의 1, 2차 환산이라 그럽니다. 1, 2차 환산. 즉 2차를 1차로 변환하거나 1차를 2차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지금 2차를 1차로 맞추려면은 10V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수비가 A죠. 권수비 A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2차를 1차로 맞추기 위해서 2차 전압에 A를 곱해요. 10V 곱하기 권수비 10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개념만 뭐 금방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100V라고 합니다. 그리고 10V. 이렇게 하면은 권수비 10대 1일 때 자기적인 회로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적인 회로를 전기적인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환산을 하면은 2차가 1차가 되려면은 어떻게 2차 전압 V2에다가 권수비 A를 곱하면 1차 똑같은 값이 되죠. 100V도 되죠.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전기적인 회로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보세요. 2차를 1차로 환산할 경우 2차를 1차로 환산할 때 V2는 V2 다시죠. V2 다시는 2차를 1차로 환산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V2에다가 A를 곱하면은 자기적인 회로는 전기적인 회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A V2를 하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10을 하면은 10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전기적으로 막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혹은 전류예요. 전류 I2 다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10A가 흐르고 권수비가 10대 1이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얼마? 10대 1이면 여기는 전압과 반대로 커지죠. 얼마? 100A입니다. 100A. 따라서 I2 다시는 I2에다가 얼마? A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권수비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즉 100A 그런데 100A 곱하기 10분의 1을 해야 1, 2차를 환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 A는 루트의 Z2분의 Z1이죠. 얼마? A의 제곱은 Z2분의 Z1이니까 어떻게 한다? Z2 다시는 어떻게? A의 제곱 Z2로 해주는 겁니다. A의 제곱. 전압에서 A를 곱했는데 임피던스에서는 A의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A의 제곱. 예.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1차를 2차로 환산한다고 하면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V1 다시는 V1 곱하기 A분의 1. 1차를 2차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I1 다시는 I1에 얼마? A1에 A를 곱하는 거야. A. Z1 다시는 Z1에 얼마? A 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차를 1차로 환산한다 혹은 1차를 2차로 환산한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페이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간 이론적으로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전기 기기 부분 전체 중에서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반대로 이 부분 잘 헤쳐나가시면 다른 부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참고 조금만 힘내시고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책상에 의자에 엉덩이 좀 더 붙이셔야 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